오늘 새로운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고요. 역시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법한 이슈들 두 명의 후보 중심으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야기부터 전해드리죠. 첫 번째 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삼김 영입 선대위 좌초 출범. 삼김 시대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무려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 세 명의 거물이 한데 모여 있으려니 잡음과 갈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노회한 세 명의 정치인이 한 선대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는 그 갈등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김한길, 김병준 두 양김 영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의 반대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통합무쇠론에 대해서 경선 끝나기 직전에 제가 거간꾼론 들이대지 않았습니까? 통합무쇠 하시는 분들은 거간을 주 업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진영을 넘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넘어온 진영에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누군가를 맹종하는 성향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굉장히 세게 들이받은 그런 인터뷰들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분 개인이 노력해서 좀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인 원톱 선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 외에 다른 옵션을 고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후보한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서 통합무쇠라는 표현까지 윤석 대표가 쓰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두 명의 영입을 거부하고 있는 인선 갈등, 김종인 위원장과 후보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대표의 발언이 나온 터라 상당히 많은 신문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재명 기자. 통합무쇠는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통합만을 외치는 앵무새다라는 걸 줄여서 통합무쇠다라고 했고 거기에 더해져서 거간꾼의 프로 거간. 그러니까 통합무쇠 플러스 거간. 사실은 당대표가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판의 발언을 다 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의아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당 대표라는 게 대선 기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당의 갈등을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지금 윤석 대표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편에 서서 좀 심하게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갈등을 지금 유발하고 있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저 발언만 보더라도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 하나 데려온다고 국민통합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거각꾼이다. 쉽게 해서 거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과거에 국민통합위원회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건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는 건 굉장히 반정치적 발언이죠. 그러면 과거에 정부도 실패했으면 계속 앞으로 정부도 다 실패하겠네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실패를 발판으로 해서 어떻게 성공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정치인 건데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이번 실패한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순간 정치 영역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발언 자체가 좀 동의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물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는 게 얼마나 표의 확장성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건 자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볼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윤석 대표는 김한길 전 대표를 윤석열 후보가 영입하려고 한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좀 견제하는 용어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김한길 전 대표한테 만약에 지금 국민통합위원회가 아니라 화합혁신위원회를 맡기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민화합 사회혁신 이걸 맡긴다 그러면 사실 이 자체가 국정 플랜이죠.
그 화합과 혁신이라는 게 국정 전반을 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선대위는 어떻게 보면 현안 대응만 하게 되고 집권 플랜 자체를 김한길 전 대표 쪽에서 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나 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든 누구든 한 사람이 정권을 틀어지고 어떤 선대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글쎄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으나 전 기본적으로 어쨌든 후보의 생각이 중요하고 후보의 어떤 의사를 당에서도 관철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좀 진통이 있더라도 전 윤석열 후보의 생각대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의 메시지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후보가 김한길, 김병준 영입을 두고 갈등을 빚자 이준석 당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무게를 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김종인 위원장으로도 무게감이 상당히 실리는데 거기에 김한길, 김병준까지 가면은 너무 노회해 보이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지금 투김의 영입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김영주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제 저도 이제 막 그냥 막연하게 영입이면 굳이 그런 영입을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쭉 살펴보니까 실제로 지난 TV 토론 때에 김한길 전 대표의 조언이 후보 마음에 들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무언가 예. 후보의 마음을 끈 게 있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쟁쟁한 다선 의원들하고 TV 토론함에 있어서 그 김한길 의원은 사실 과거에 자기가 방송 진행도 하셨고 또 기획이라든지 홍보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데 굉장히 자기한테 그런 말하자면 도움이 되었다 조언이. 그리고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한데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약간은 그때 냄새가 비슷한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통할 수 있는 요지들이. 그래서 지난번 모임에서 굉장히 길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 길게 소통했다는 얘기고 서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혀 그런 역사적 배경 없이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미 마음속에 후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김종인이 이끄는 완톱보다는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을 나는 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윤 후보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 자기 개인기하고 겹치는 거예요. 과거에 통합위원장이었던 한강우 위원장 같은 거 그냥 모셔오는 것으로 끝나지만 김한길 같은 사람은 굉장히 기가 세고 예. 장악력이 큰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기획통이고 또 김병준 위원장은 정책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정책적 탑, 기획적 탑이라고 하는 부분에 흔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반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하고 이런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타결해 가고 있는 과정 아닌가.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정치평론가인지 당대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통합무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통합이라고 데려온 사람이 친박의 맹종자가 되더라. 자기는 김종인의 맹종자가 되고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자강론인데 그러려면 아니 김종인도 필요 없고 김한길도 필요 없고 김병준도 필요 없고 오히려 김병준은 비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 속에 일관성도 없고 전체 당을 이끌어가는 데서 자기 지위를 더 위태롭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